안녕하세요. 이번에 결혼할 뻔하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25살입니다. 호칭은 이제 그 새끼라고 하고 싶지만 혹여나 보시는 분들 불편할 것 같아 전 남친이라고 할게요. 전 남친은 저보다 8살 연상 직장인이고 저는 이번에 졸업한 사회초년생입니다. 4년 연애했고 전 남친은 제가 자주 갔던 불닭집 옆에 있는 곱창집의 외동아들이에요. 나중에 들어보니 쉬는 날, 야근 없는 날마다 일을 도왔다고 합니다. 하도 불닭집에 자주 가다 보니 계속 마주치게 됐고 뭔가 매일 옆집에만 가고 저 집에는 안 가니 조금 그랬습니다. 저는 곱창을 못 먹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냄새 때문에 싫어해요. 그런데 불닭집 거기가 정말 맛있어서 거기에만 갔습니다. 저는 술을 잘 마시는데 그렇다고 비틀비틀거리거나 횡설수설할 정도로는 안 마십니다. 밖에선 절대 안 그래요. 그런데 전 남친이 한 3번째 볼 때부터 택시를 잡아줬습니다. 차가 잘 안 들어오는 좁은 골목인데 잡아주더라고요. 너무 고마워서 우리과 아이들이랑 회식할 때 제가 전 남친네 가게로 몰아주고 했었습니다. 다행히 저 빼고 곱창을 좋아했고 몇 번 가본 애들도 있고 괜찮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갈 때 종종 전 남친한테 고마워서 비타 음료도 한 박스씩 사갔습니다. 그때는 또 전 남친이 없었네요. 아무튼 그렇게 하다가 또 불닭집에서 친구들과 술 마시고 집에 가려다 마주쳤습니다. 그때 수줍게 번호 물어보고 저도 그때는 호감보다는 궁금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딱 4년 연애를 했습니다. 기념일도 잘 챙겨주고 항상 배려도 잘해줬고 다정다감하고 싸웠을 때도 먼저 손 내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저도 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간혹 저한테 무리한 부탁을 하긴 했었지만요. 그 부탁은 바로 곱창집 일손을 도와달라는 거였죠. 여름엔 얼마나 힘든지 다들 모를 겁니다. 전 집에서도 고기를 한 번도 구워본 적이 없어요. 저희 집은 다 아빠가 굽거나 그냥 시켜 먹는데 제가 그 집 가서 굽고 나른 곱창이 1000인분은 넘을 것 같네요. 처음 시작은 보통 주말에 데이트를 하는데 만난 지 2시간 만에 가야겠다고 하더군요. 왜냐고 물으니 식당의 단체 손님 예약이라 일손을 도와야 한다고. 1시간에 걸려 약속 장소에 도착했는데 간다고 하니 너무 아쉽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미쳤던 거죠. 도울 테니 빨리 하고 다시 데이트하자고 했습니다. 전 남친은 완전 좋아 죽고 같이 가서 진짜 뼈 빠지게 열심히 하니 벌써 밤이 되어 데이트도 못하고 그냥 집으로 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전 남친은 자기야, 오늘 조금만 도와주면 안 돼? 오늘 나랑 엄마 아빠랑은 무리야. 조금만. 이러다가 이제는 자기야, 오늘 시간 되지? 좀 와. 이걸로 바뀌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호구라던데 저는 초특급 호구였어요. 그걸로 한판 싸우고 그 이후로는 그렇게까지 식당 일손을 돕진 않습니다. 졸업작품 준비랑 자격증 때문에 정신없이 보내니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남친이 프로포즈를 하더군요. 자기는 안정을 갖고 싶다고 빨리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뭔가 이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러자 했습니다. 둘이 결혼 약속을 하고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저 곱창집 설마 우리가 물려받진 않을까? 고민이 됐습니다. 전 정말 싫었거든요. 그래서 전 남친에게 미리 말했습니다. 나는 오빠가 회사를 다녔으면 좋겠고 곱창집 안 물려받았으면 좋겠다고. 오빠는 당연한 거 아니냐고. 음식점 정말 힘들다고. 자기는 평생 못할 것 같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흔쾌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셨고 그 후 예비 시댁 가서 말씀드렸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이제 둘이 도울 테니 일손도 덜고 한 5년 후엔 둘이 하면 되겠다 하면서 행복해 하시더군요. 덧붙여 얼마에 팔면 좋을까? 여보, 우리 애들한테 팔고 돈 생기면 세계 일주나 하고 남은 여생 편하게 보내요. 하시는 겁니다. 진심 당황스러웠어요. 전 남친 쳐다보니깐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물려받을 생각도 없고 죄송하지만 일손 도울 생각도 없다. 지금도 회사에 일도 많아 정신없다. 종업원을 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했더니 예비 시부모님 다 표정 굳어지고 전 남친 표정도 굳어졌습니다.
분위기 보니 이 결혼은 끝난 것 같아서 인사드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 남친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자기 부모님한테 가서 사과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어 사과를 못한다고 했는데 그냥 일요일에 한 번씩 부모님 도와드리고 나중에 회사에서 눈치 보이면 관두고 저거 같이 하면 얼마나 좋겠냐는 어이없는 말을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직 나이가 어려서 세상을 잘 몰라서 그렇다고 훈계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아무 생각도 안 들어서 그럼 네 수준에 맞는 네 또래를 만나. 나랑 여기서 시간 끌지 말고 했더니 갑자기 더 화를 내더니 우리 부모님 욕을 하는데 아빠 욕을 겁나게 하기 시작했어요. 장인어른이 이상한 거라고. 누가 아내 자식한테 그러냐고. 남자 망신 다 시킨다고. 장인어른 혹시 여자가 있다가 걸려서 굽신대는 거 아니냐고. 그 말에 이 새끼 죽이고 천당 간다는 생각으로 싸대기 2대 날려줬습니다. 지금도 그게 아쉬워요. 더 때릴 걸 하고. 멍에 있는 전 남친을 뒤로하고 운전하며 오는데 청승맞게 눈물이 다 나왔습니다. 그 새끼가 뭔데 우리 부모님을 욕을 하고 4년이란 시간을 낭비하게 했는지. 이게 일주일 된 이야기네요. 지금도 연락하고 찾아오지만 무시한 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저렇게 무릎 꿇고 죄송해하니 약해지네요. 이 글은 약해지지 않게 다신 그런 순간을 만들고 싶지 않아 써봤습니다. 분명 잘한 일 맞는데 혼란스럽네요.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미쳤나봐. 니네 아빠 여자 있는 거 아니냐는 개소리를 해대는 놈한테 마음이 약해져요. 불효녀의 호러자식이네. 저 새끼 머릿속에 든 생각을 듣고도 그런 생각이 드냐? 정신 차려. 두 번째 댓글. 21살에 29살짜리 만나서 20대 초반 꽃 같은 나이 다 날리고 꽃밭도 아니고 곱창밭에서 종루를 단 거네. 토 나온다. 이래서 어린 여자 찾는 거야. 구슬리기 쉽잖아. 세 번째 댓글. 무릎 꿇는 이유. 다른 알바 구하려면 돈이 드니까. 그 이유밖에 없습니다. 님은 그 사람한테 공짜 인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네 번째 댓글. 그 구남친 부모님도 레알 얼탱이가 없는데요. 권리금 장사를 자식한테 해요. 다섯 번째 댓글. 아빠 욕먹고도 마음 약해질까 무서워하는 님이 더 무섭습니다. 여섯 번째 댓글. 야, 8살이나 어린 호구가 도망가는데 무릎 꿇고 울고불고 못하겠냐?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